네, 판사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 법률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재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의 오상진 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어떻게 다른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등장인물은 나억울 씨와 한성질 씨입니다. 나 억울 한성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잔 나억울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기 위하여 급히 버스를 타려다가 옆에 있던 한 씨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예. 나 씨가 사과를 하고 바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예. 화가 난 한 씨가 나 씨를 붙잡고 승강이를 부렸고 예. 나 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나 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피해를 입은 건 이름 그대로 보면 되죠. 나 억울 씨가 일단 피해를 본 거고, 한성질 씨에 그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나 씨가 다쳤다면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이 경우에 나 씨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자신이 받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고 싶다면 민사재판을 하면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한 씨로 하여금 교도소에 가게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하고 싶다면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내가 뭔가 돈으로 배상을 받고 싶다. 이런 민사고, 쟤한테 벌을 주고 싶어. 이러면 형사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법률 용어 이렇게 들을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배상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헷갈리죠. 요거 헷갈리신 분들 많아요. 요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게 아니라 누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 씨 집이 공익 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되었다면 예. 나 씨는 집이 수용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나 씨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그 토지 뭐 수용해가지고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배상, 아니면 보상.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나억울 씨하고 네. 한성질 씨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나억울 씨가 단순히 손해배상만 받고 싶다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로는 분이 안 풀린다. 그렇지. 나 한성질 이 사람 법적인 제재를 원한다 그렇지. 하면 벌 주고 싶다. 형사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민사소송부터 예, 차근차근 민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예, 나 씨가 민사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면 네. 소장이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예. 네. 소장에는 내가 어떻게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 액수가 얼마다 하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예. 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는 한 씨에게 그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 씨는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나 씨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서. 네. 만약에 한 씨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한 씨가 나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서 네네. 바로 선고 날짜를 잡아서 예.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던 내용을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한다는 거죠, 나 씨가. 나억울 그렇습니다. 씨가. 예,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소장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 싶어서 이제 변호사를 보통 이 과정에서 이제 선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꼭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법무사라든가 이렇게 여기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일반 국민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소송이라는 걸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나 절차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판사님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네. 다행히 예. 대법원에서는 나 홀로 소송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군요. 나 홀로 예. 소송. 예,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재판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 서류 양식도 게시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 홀로 소송 나 홀로 들어가시면 소송. 공부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소장 작성을 했어요. 한 후에 인터넷 접수, 뭐 법원을 따로 그 가지 않아도 요즘 시대에 네. 어떻습니까? 인터넷 접수도 되나요? 네, 제가 전자소송이라는 제도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소장을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제도가 그것인데요. 예.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도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침 대법원에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피고인에게 피고라고 하는 게 좀 그렇구나. 어쨌든 처음에 이게 접수한 사람이 있죠? 예, 원고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원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30일 이내에 그 피고되는 사람에게 이걸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서를 이제 30일 내에 받는 걸로 그걸 통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접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형태만 그렇습니다. 전자 접수일 뿐인 동일합니다. 것이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민사소송 결과 나옥을 씨의 억울함이 이제 인정이 돼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한성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법원이 나 씨에게 주는 건가요? 그 보상을, 배상금을?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예. 한 씨가 나 씨에게 얼마를 주세요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예, 예. 만약에 한 씨가 순순히 나 씨에게 그 돈을 직접 지급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씨가 그 돈을 직접 나 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나 씨가 돈을 받으려면 강제 집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강제 집행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매가 대표적인 겁니다. 경매. 네. 제가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한 씨가 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 씨는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예.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산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나 씨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네.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그 사람이 안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현금을 내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 보죠, 법원. 판결이 있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진짜 만약인데요. 이 한성재 씨가 소송에서 질 것 같아서 미리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버린다거나 뭐 다른 것으로 좀 빼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나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예. 미리 막아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예.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가압류나 가처분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들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가압류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에 반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물건 자체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예. 가처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두시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예. 문제없이 아파트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예. 판결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낼 게 없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미리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미리의 시점은 어디라고 보시는 건가요? 소송 전입니까? 아니면 소송 중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소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으로. 네, 만약 그런데 소송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두지 못했다면 예. 소송 진행 중에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까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형사소송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민사재판은 나오글 씨가 직접 소장을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에. 그렇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은? 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민사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형사재판은 조금 다릅니다. 벌을 주는 거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소장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 정확하게는 그 서류 이름을 공소장이라고 부르는데 공소장. 공소장. 공소장은 검사만이 제출할 수 있고 공소장이 제출되면 예.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네. 기소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기억이 나네요. 기소 독점주의 뭐 검사만 할 수 있어서 그렇죠. 검사님 뭐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배운 생각이 그 얼핏 얘기. 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죠, 검사가.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형사재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어찌 보면 거겠네요. 벌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일반 국민이 직접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고소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만약에 나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관이나 검사는 나 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한 씨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고소라고 부릅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고소가 있게 되면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네. 수사를 시작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형사재판을 시작하고 싶으면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예.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경우에는 고발이라고 그렇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소와 고발의 고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 씨가 야, 너 그렇게 친구가 너 그렇게 맞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네. 근데 난 그래 안 할 거야. 이러면 그 친구가 가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렇습니다. 고발. 예, 네. 예. 한성질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내 네. 친구를. 이게 이제 고발인데. 근데 나오골 씨가 직접 하면 고소가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렇죠. 네. 형사재판을 치러서 이제 한성조 씨가 만약 벌금형을 받았다고 치죠. 예. 한성질 씨가 낸 벌금 있죠. 이게 나 씨의 손해배상금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 씨가 내는 벌금이 예. 국가 돈으로 되게 그렇죠. 됩니다. 귀속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예. 나 씨의 손해배상금으로 직접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 씨가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예. 해야 합니다. 예.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 우리가 배상명령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실무상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알면 알수록 더 재밌고 뭔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쉽게 말씀해 주니까 네. 이해가 빠르니까 좋네요. 그 나오골의 이 예가 정말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간상 이쯤에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판사님 마지막으로 민형사상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사실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쓸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훨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재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재판보다 더 좋은 것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만한 합의를 하기 네. 위해서라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법적인 무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편리합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이 예.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와 같이 유용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역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 붙이자면 민사, 형사 이런 걸 들어도 좀 살벌하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웬만하면 법원 가지 마십시오. 판사님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좀 네. 드리고 싶고요. 자, 오상진 판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